자, 오늘은요, 책 한 권 한번 읽어볼 건데요.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3대 투자자 짐 로저스가 말하는 새로운 부의 흐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게 띠지인데요. 띠지에는 끝은 이미 시작되었다. 4200% 경이적인 수익률, 전설의 투자자 짐 로저스가 꿰뚫어본 위기의 시그널과 부의 기회, 이렇게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짐 로저스는요, 이 4200%의 경이적인 수익률은요, 37살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에 했던 그런 수익률이고, 지금 이분의 나이는 80살입니다. 80살. 그러니까 43년 전에, 37살에 은퇴를 했으니까, 거의 43년 전에 했던 투자를 가지고 지금까지 40년째 우려먹고 있다. 이렇게 제가 냉정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즘에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도 하시고 책도 많이 펴내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돈의 미래라는 새로운 책이 이렇게 출간이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돈 이야기 나오면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책 제목이 돈의 미래라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나 궁금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얼른 구입을 해가지고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매우 실망했습니다. 왜냐면 그다지 조금 유용한 내용은 별로 없었고, 두리뭉실, 공자맹자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은 좀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신속하게 대충 어떤 내용인지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펴낸 이유는요, 짐 로저스하고의 그 인터뷰를 일본 사람이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책으로 그냥 출간한 겁니다. 이 짐 로저스가 직접 집필한 것은 아니고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책으로 편찬한 것이고, 목차도 그렇고 이게 뜸성뜸성 여백도 많고 이렇게 해서 금방 쉽게 한 24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금방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책 제목은 돈의 미래지만 돈과 관련한 어떤 정치한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책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의 그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자신의 성장 과정, 그 다음에 투자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거, 공자 맹자 같은 소리를 그냥 했을 뿐이고 돈과 관련한 어떤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짐 로저스는 앞으로 2020년 이후에 세계 경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로저스는 2019년도부터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막대한 저금리를 배경으로 전 세계 국가, 민간 기업, 가계 등이 상당한 많은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2029년도부터 위기의 전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쭉 앞으로 채무 지불 유예라든가 우리 IMF 사태처럼 많은 국가들이 이런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2008년의 금융위기 상태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 거의 확실하고 이 경제위기는 막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상당히 앞으로의 세계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대 투자자가 이런 말을 하니까 예사롭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고 좀 걱정이 되긴 하죠. 이 사람은 거의 2020년 이후에 세계 경제의 불황, 위기, 이것을 막대한 경제 위기를 올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요, 책 내용 중에 딱 그렇고 그런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저한테 약간 새로운 내용 또는 기억해야 될 내용을 위주로 한번 신속하게 5분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3대 투자자라고 하죠. 근데 37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무려 43년 전의 이야기를 그때 그 투자 기록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세계 여행하면서 먹고 지내고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평가하신 분이시죠. 자, 일단 책 제목 한번 신속하게 볼까요? 책 제목 안 보면 서운하니까. 자, 피어오르는 위기의 징조. 곧 세계의 경제는 위기가 닥쳐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위기를 예측하는 이유는 과거의 위기를 보니까 비슷한 증상으로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굴러가고 있더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책 제목이 핵심 문장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법칙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주제야. 제가 읽어보니까 이 챕터 안에 어떤 자세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한 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자세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투자자의 거장이 지나온 시간들, 돈의 미래를 쓰면서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 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좀 실망스러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몇 개 국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내용은 전부 다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조만간 망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상식을 의심한다. 돈의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을 의심하라. 반대로 행동하라. 이런 겁니다. 이미 투자 공부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대중 심리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분 한번 이렇게 좀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요. 한번 신속하게 읽어볼게요. 내 주변에 나타나는 위기의 신호를 읽어라. 경제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그 경제위기가 도래한 전조 증상은 이런 증상을 보면 세세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고급 레스토랑을 갑자기 예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평소에 인기가 많아 줄을 서야 되는데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면 단번에 어서 오세요. 몇 시 오시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면 예전이라면 2달 후에나 예약할 수 있다. 일주일 후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할 텐데 경제가 불황이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지금 당장 예약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변에 이런 상황,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경제 위기 상황을 감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금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짐 로저스는 현재 그 전 세계에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런 저금리 현상이 조만간 종식을 끝내고 다시 원래의 금리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현재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고 일본은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상태인 거 알고 계시죠? 미국 금리도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나는 최종적으로 금리가 통상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측한다도 아니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미 너나 할 것 없이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빚이 늘면 늘수록 금리를 올리려는 압력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현재의 금리 상태가 우리는 그러죠.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면 저금리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분은 금리가 통상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부채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이 원금 회수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자를 갚지를 못하니까. 자,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타인과 똑같이 행동하면 타인과 같은 결과밖에 얻지 못한다. 이번이야말로 다르다는 말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다. 가장 비관적일 때가 살 때고 가장 낙관적일 때가 팔 때다. 이 부분은 많이 아시죠? 그런데 인간이 대중심리와 반대로 행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인과 똑같이 행동하면 타인과 같은 결과밖에 얻지 못하죠. 하면 대중과 같이 섰고 대중과 같이 바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비관적일 때 사고 가장 낙관적일 때 팔 때다. 참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인내심이 요구된다. 이 사실을 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다. 근데 인내하기가 쉽지 않죠. 조금 불안한 상황이다 그러면 얼른 또 팔고 이번처럼 패닉 바잉이다 그러면 또 우르르 가서 사게 되고 이런 것이죠. 기다리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투자 장인들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 위기 상황을 이쪽에 쭉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독일이 현재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독일은 선진국이고 잘 나가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현재 이 짐 로저스는 독일의 현재 상태를 가장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세계 경제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여겨지며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독일이다. 독일의 금융기관들은 이미 위기에 직면했으며 신용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상징하듯 금융기관 한 곳이 파산하게 되면 전 세계 경제의 침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현재 독일이 위기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변화의 기점이 되는 것은 15년이다. 우리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러는데 짐 로저스는 10년에서 15년 이 정도 되면 괄목할 만한 세계의 변화, 커다란 변화가 있다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10년에서 15년이면 무조건 변화가 있더라.
이렇게 지금 확신을 두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15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때로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5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내가 역사를 살펴보니까 대략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 큰 변화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투자를 결심한 당신이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철학 박사거든요. 철학 박사고 철학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10년에서 15년이면 큰 변화가 찾아왔고 자신의 이 큰 변화를 이용해서 투자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10년에서 15년 주기로 세계가 극적으로 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극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뭐 베를린 장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산주의 사라지고 어찌고 저찌고 이런 극단적인 변화가 10년에서 15년 주기로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주기를 잘 활용해야 된다. 현명한 투자자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다. 모두가 실패할 때야말로 최고의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다들 망할 때 투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보면 자, 현명한 투자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실패하고 손해를 볼 때 누구보다 재빨리 움직인다. 모든 이가 비관적으로 이제 끝이야 하면서 손 털고 나올 때, 특히 경매가 그러죠. 경매는 이제 끝물이야 할 때 그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 경매책에 계속 반복하죠. 이제 끝이라고 말할 때 기회를 발견하고 투자를 해놓으면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시점에 얻을 수 있는 보상이 크다. 대한민국도 1997년 IMF 사태 터져가지고 그 현물 자산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그런데 단 2년 만에 2000년도에 들어와서 실물 자산 가격을 회복하고 거의 2배 이상 폭등했죠. 이렇게 남의 위기 다 망했을 때 비관의 끝을 달릴 때 그때 투자해 놓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이 책은요 무슨 자세한 스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투자의 기본 원칙을 반복해서 말을 했을 뿐이에요.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기회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산은 뭘까? 자기는 금, 은, 그리고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금과 은, 그리고 미국 달러 그 자체가 건전하고 좋은 것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과 미국 달러는 안전한 자산이라고 따옴표죠, 따옴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 믿음에 대한 신뢰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위기가 터지게 되면 이 금과 은 그리고 달러에 대한 의존도 사람들의 그 몰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그것이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고 있고 이 믿음의 프레임이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파도가 몰려올 때 기업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뭐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특히 그다음에 모른 채 투자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자기가 아는 것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대다수는 믿을 만한 정보를 얻길 바라고 타인이 그런 정보를 주지 않으면 실망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점은 이런 자세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재차 강조하지만 남을 의지해서는 절대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없다. 간단히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구나 부자가 되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돈을 쉽게 벌겠다고 달려든 이들 중에 대부분은 투자에 실패했다. 우리도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의 지식과 자기 스스로의 안목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뭐 부동산 강사라든가 찾아다니면서 여기 어때요 물어보는 사람들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걸 공부해서 투자처라든가 투자 방법을 알지 못하면요 더 이상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분이 계속 반복하는 것은 모르면 투자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다음 위대한 이들에게서 배우는 투자의 지혜. 자, 이분은 철학 박사죠.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공자 자신도 많은 실수를 했다. 자, 이 부분은요 빼놓지 않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시사성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죠. 멈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멈추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인내심과 끈기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어디를 가든 마음을 다해 행동하라. 인생을 관통하는 깊이가 느껴진다. 진심성을 보여라 이 뜻인가요? 알고 있는 것을, 자, 이 부분이죠. 알고 있는 것을 안다고 말하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라. 이 공자가 말했네요. 그것이 안다는 것이다. 자, 이 말이 조금 어렵긴 하죠. 이거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만 투자해야 한다, 이 뜻인 것 같아요. 자기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에 대한 어떤 정직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것만 투자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모르는 것은 투자하지 말라, 이거죠. 가장 큰 영광은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데 힘이 있다. 일어서는 힘이 있다. 인간은 역경에 처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 인생의 달인은 역경을 즐길 뿐만 아니라 순경도 즐긴다. 역경의 반대말이죠.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나름의 철학을 갖고 있다. 성공한 사람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 생각 없이 배우는 것은 헛수고고 배우지 않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참 이게 역시 철학이에요.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안다. 이를 통해 남을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 있다. 청출어람인가요? 공부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플라톤. 자, 주위를 둘러보면 일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세상에는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전문성을 기르려고 노력하는 편이 좋다. 당신이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당신을 따라오게 해야 된다. 자, 이것도 의미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돈이 자기를 쫓아오게 해야 된다. 나는 길을 찾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길을 만들리라. 카르타고의 영웅 한니발의 말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만의 능력, 당신만의 스타일. 그러니까 실력을 기르라 이 말이죠. 부동산 투자에서든 아니면 재테크에서든 자신만의 강점,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춰야 된다. 돈에 대한 몇 가지 교훈. 타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워런 버핏, 이 사람 말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이 돈을 어떻게 쓰든 신경 쓰지 말아라. 관심 가지지 말아라. 남의 돈을 의지하지 말라. 빌리지 말아라. 잘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단락 제목은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내용은 뭐냐면 전략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부터는요 무슨 잡스러운 내용입니다. 뭐 미국 대선이라든가 뭐 자기의 성장 환경 이런 걸 쓰고 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저한테는. 자,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아주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을 제외하고 과거의 영국과 현재의 미국 같은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을 제외하고. 다시 말하면 중국에 대해서 아주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왕년의 제국, 임페리얼,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이런 나라를 대체할 나라를 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한물 간 나라다 이렇게 현재 말을 하고 있는데 짐 로저스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중국을 보면서 중국 같은 부자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의 변화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김정은도 아마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자기 독재 체제를 구축하면서 중국과 같은 개방 정책을 펼 가능성도 있다. 돈에 대한 책인데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인터뷰를 책으로 펴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제 기준이니까 한번 쭉 구입해서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근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주한미군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에 육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약 3만 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앞으로 군사적인 중요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미군이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는 장소가 한국이라는 점이 관건이다. 한국은 미국이 중국, 러시아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미국이 한국을 떠나려고 해도 대체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가 나가라고 해도 아마 안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하고 대만에다가 주한미군을 배치한다고 해도 한국만큼 지정학적으로 적절한 위치가 아니다. 한국에는 무조건 주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돈하고 뭔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상식을 의심한다. 이 사람은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나 올림픽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두가 알고 있는 세상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 큰 돈을 벌기도 어렵고 성공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잘 알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대중의 쏠림 있는 곳에는 돈이 안 되죠. 그리고 MBA 자격증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에도 MBA 자격증 붐이 일었었죠.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MBA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대다수가 돈 잘 버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MBA는 사실상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다. MBA 과정에서 배우는 것 중에 절망적일 정도로 잘못된 내용도 많고 실질적으로 도움도 안 된다. MBA는 돈 낭비, 시간 낭비다. 현실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잔치. 이 돈에 대한 책인데 돈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특히 노벨 경제학상 같은 건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저도 이제 알게 돼서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대부분 노벨 경제학상을 특정 국가에서 유럽에서만 수상하는 이유가 영국은 노벨 경제학 수상자를 여러 명 배출했지만 싱가포르나 중국인은 수상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 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다음 수상자를 선발하고 추천하기 때문이다. 노벨상에 대해서 말이 많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노벨 경제학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수상자가 다음 수상자를 추천한다. 그러니까 자기 학교 후배, 자기 동문, 자기 나라, 자기 대륙,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짜 점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짜 점심.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퍼주기 정책하고도 많이 고론이 되는 건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기본소득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기본소득 논의가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다음에 4차 산업 때문에 기술 격차, 빈부 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상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 이런 정치권에서의 주장도 있긴 하죠. 그런데 이분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공짜 점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된다. 분명한 것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공짜로 돈을 주는 것이잖아요. 여기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그냥 주는 거잖아.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사회는 진보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공짜 점심이 기본소득이겠죠? 공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면 북한이나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이주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상당히 악평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경쟁과 인센티브는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다. 기본소득을 절대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를 세대 갖고 싶다고 할 때 돈만 있으면 소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질 수 없거나 또는 그냥 들어누워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기본소득을 이렇게 준다면은 누가 노력을 하겠느냐. 그것은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쟁이 두렵고 자본주의가 비정하다고 말하지만 이런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승패를 가리지 않고 야구 시합을 벌인다면 그 경기는 아주 지루해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저한테 새로운 지식입니다. 정부의 편중을 경계해야 된다. 특히 트럼프가요, CNN이죠. CNN을 상당히 불신하죠. 이 사람도 상당히 방송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중국에 영업한 방송인 CGTN, 예전에는 CCTV였죠. 그 다음에 러시아 투데이, 그 다음에 중동판 CNN, 알자지라 방송,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방송도 찾아봐야 된다. 그러면서 정보의 편식 이런 걸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짐 로저스는 역사에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을 대체할 나라는 중국뿐이다. 이 정도 평가까지 하고 있어요. 나는 중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위대한 시대를 반복해서 경험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많았는데 그 위기에서 대부분 몰락을 하거나 고만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영국은 과거에 위대했다. 이집트와 로마 제국도 과거에 영화를 누렸다. 하지만 다시는 그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한번 번영했다 쇠퇴한 나라는 부흥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의가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밑바닥을 경험한 뒤 다시 일어나서 번영을 누린 유일한 나라다. 최근 중국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번영의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느껴진다. 중국이 뭐 불가사의종, 종이, 붓, 먹 뭐 이런 거 나침판 여러 가지 뭐 개발한 문명국이었죠. 그런데 일본에서도 패하고 이게 세계 열강으로부터도 지배를 받고 아편 전쟁이다 뭐다 영국, 유럽 지배도 받고 하면서 망했다가 다시 지금 현재 2020년 와서 중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죠. 일당 독재 공산 국가이면서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지금 뭐 첨단 기술부터 IT부터 해서 엄청난 기술의 진보를 이룬다는 게 중국이다. 일당 독재이긴 하지만 이 짐 로저스는 중국에 대해서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대해서 아주 호평을 하고 있다. 결국 역사는 사회가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반드시 경제성장과 뭐 맥을 같이 해서 민주주의면 경제가 더 발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든 일당 독재 체제든 정부 형태하고 경제 성장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다시 말하면 중국을 보면 민주주의는 아니죠. 약간의 일당 독재긴 하지만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 지배하는 국가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해서 이런 경제 체제에 따라서 경제 성장과 연관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타이완, 대만 같은 경우는 성장의 길을 걸었던 기간은 독재 정권의 장기간 지배했던 시기다. 그러니까 대만이 가장 부흥했던 시기는 오히려 독재 정권이 지배했던 시기였다. 그래서 정부 체제, 지배 체제하고 경제 성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신박한 접근 양식이죠. 아시아에서 높아지는 여성의지위, 대마초 시장,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돈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대마초는 중독성이 없고 술보다 위험성이 낮다. 술을 조금만 마셔도 취하는 사람은 대마초가 더 잘 맞을 수도 있다. 대마초는 약효 성분도 들어있다. 이 때문에 점점 많은 나라에서 합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마초가 비즈니스 시장에서 잠재력이 매우 크다. 이런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요. 별로 도움되는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뭐 블록체인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약간 두리뭉실한 이야기 정도여서 크게 저는 도움은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목적인 투자를 경계하라. 하나만 하는 소리긴 하죠. 10년에서 15년마다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런 큰 변화의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다지 큰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공자 맹자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이분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세계 경제는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을 것이다. 위기가 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 이 위기의 시대, 위기를 맞이해서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럴 때 큰 돈을 벌 수 있다. 미리 준비해라. 뭐 이런 교훈 정도 얻을 수 있었다. 큰 도움은 안 됐지만 기존에 알고 있었던 투자 상식에 대한 재확인, 확신을 더하는 그런 독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짐 로저스 43년 전에 얻은 투자 수익으로 40년 동안 먹고 살고 있는 분이죠. 네, 자 오늘은 돈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10년에서 15년 사이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2020년 지금 이 시기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다. 이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보면 위기가 아닌 것 같긴 한데 2년 내에 어떤 변화가 올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고 계속 예측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말로도 뭐 10년, 15년이라고는 하지만 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뭐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